오늘 2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래간만에 제가 양주에 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글을 보니까 네네. 우리 김철 대표님께서 그 땅굴에 대한 폭탄 돌리기 네네. 그런 그 내용의 글을 쓰신 적이 있던데 맞습니다. 제가 네네. 한번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그 국민들한테 한번 소상히 네네.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인터뷰를 요청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땅굴 폭탄 돌리기란 것은 그 김일성이가 1968년 1월달 당 군사위원회에서 그 땅굴 하나는 핵폭탄 10개보다도 더 위력적이다. 그 강조를 하고 땅굴 굴착을 김일성 그 특별 그런 계시를 내렸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굴 폭탄 돌리기란 것은 그 박정희 정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북한의 땅굴의 그 위력을 알고 그 땅굴을 찾기 위해서 그 1974년 10월 26일에 그 민간군 TF, 소위 말해서 민간 전문가들도 군 전문가들도 그러한 학계 그런 전문가들도 26인 체제를 만들어서 땅굴 찾기를 선언했습니다. 소위 이제 민간군 TF의 시발점이 되었죠. 네, 그 결과 그 1974년 11월 15일 그 고랑포에서 제1땅굴을 찾는 계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75년 3월 19일 강원도 철원에서 제2땅굴을 찾는 계가를 올리고 또 1978년 10월 17일 경기도 문산에서 제3땅굴을 찾는 계가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땅굴 찾기 민간군 TF의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굴착을 10년 만에 소위 그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양구에 제4땅굴을 찾은 거예요. 물론 뭐 1990년은 뭐 노태우 정권이지만 실질적인 그 땅굴을 찾을 수 있었던 시스템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1974년 10월 26일 민간군 TF의 그 프로그램에서 결국 찾은 땅굴입니다. 그러면 왜 땅굴 폭탄 돌리겠느냐? 그 민간군 TF의 이 시스템 자체가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그리고 이 전두환 이 정권이 실질적으로 땅굴을 찾기 위한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가동을 하지 않았고 이 자체를 노태우 정권에게 그냥 넘겼습니다. 또 노태우 정권 자체도 땅굴에 대한 이 민간군 TF 체제 이걸 전면 가동을 하지 않고 이 땅굴 문제를 김영삼 정권에 또 물려줬죠. 또 김영삼 정권 자체도 마찬가지였고 또 김대중 정권에게 물려주고 또 김대중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게 물려주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 민간 탐사자들이 가장 많은 땅굴을 찾았던 그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는 뭐 그 유명한 연천 땅굴 뭐 지금 심도 36m 물에 차 있고 그리고 뭐 하성 땅굴 또 그리고 그 김포 땅굴에 대한 그런 실체적인 정황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사실상 이 땅굴을 우리 민간 탐사자들이 가장 정확한 땅굴 자체를 이 두 정권이 은폐를 하고 또 실제로 이 땅굴에 대한 위력 자체를 찾는 자체를 포기를 하고 오히려 은폐하는데 앞장선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고 그러면 이명박 정권은 뭐였느냐? 그 2011년에 그 유명한 그 경기도 남양주 묵현리의 그 의문의 폭음 사건. 이게 이제 그 묵현리 지역의 땅굴의 실체 자체도 결국 뭐 이상한 소리로 말했죠. 뭐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다. 뭐 그 엽총 소리다. 이런 좀 핵에 많게한 그러한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명박 정부도 이 땅굴 실체에 대해서 결국 은폐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나인에 안보 나인이 김관진, 한민구 이 김관진, 한민구라는 사람은 바로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의 핵심 안보 나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관진 그 안보실장은 이명박 정권 때 국방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초대 국방장관이었고 지금은 청와대 안보실장이었고 그리고 한민구 지금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권 때 합참의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안보 라인이 사실상 땅굴 은폐하는 세력이 박근혜 정부의 지금 요직에 지금 그 수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땅굴 폭탄 돌리기느냐?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땅굴 폭탄 돌리기에 대한 내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땅굴 폭탄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폭탄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도 땅굴 폭탄에 무너질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에 1953년 또 일부에서는 한장훈 선생님 54년부터 굴착한 이 땅굴 폭탄이 결국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정말로 최악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지금 이제 그 2014년 10월 30일 실조로 지하 22m의 뻥 뚫린 땅굴 양주 땅굴 현장에서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지금도 2015년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 양주 땅굴 현장에 우리 낭굴사 관계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굴에 대한 실체를 권력의 힘으로 은폐를 한다면 이 말 그대로 이 땅굴 폭탄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이고, 제가 강력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권이 보여줬던 남침 땅굴에 대한 위력을 알고 땅굴 찾아야 된다. 그래서 1974년 10월 26일에 민간군 TF를 구성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장이 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늦었지만 민간군 TF를 구성해서 북한의 땅굴을 찾겠다. 북한의 땅굴 내관을 제거하겠다. 이걸 이제 전면적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김정은의 마지막 숨겨진 비밀 무기가 핵무기도 아닙니다. 방사포도 아닙니다. 잠수정도 아닙니다. AM-2기도 아닙니다. 남침 땅굴을 통하여 약 25만 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전후방으로 침투시킨다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공권력이 장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찾았던 땅굴에 대한 그 진실에 대한 그런 국정 철학이 전두환 정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이 땅굴 폭탄을 계속 지금 돌리기만 했어요. 이 돌리기를 했는데 이 땅굴 폭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역사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줬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는 이 땅굴 폭탄을 가슴에 품지 마시고 땅굴 폭탄의 내관을 제거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또한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자유주권,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로 성공한 박근혜 정부가 되어주시기를 양주 땅굴 현장에서 낭굴사 대표는 청와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어서 네네. 질문을 한다면은, 네네. 제가 쭉 살펴보기로는 대통령께서도 이 땅굴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네.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네네. 땅굴을 또 찾아냈었고,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네네. 반공세대이시고 네네. 하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잘 알고, 네네. 또 땅굴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작년부터 이어지는 땅굴에 대한 어떤 이 소리들, 네네. 이런 것들을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땅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네네. 대한 고민이 네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을 살살 달래서 네네. 뭐 통일적으로 네네.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신 건지, 네네. 뭐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네네. 그리고 땅굴의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네네. 어떤 국가적인 네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네네. 좀 벽에 부딪히는 네네. 어려운 문제를 또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네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땅굴 사익을 하면서 전직 군 관계자나 또 국방부 쪽에서 장관을 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땅굴 진실을 규명하고 싶지만 은폐 세력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SN 쪽으로 많이 올려야 할 올리고 여론화 자체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땅굴 진실 규명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좀 상당히 불같이 일어나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감을 갖고 내가 양주 땅굴 현장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측근들이 우리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탐사해 보니까 작업해 보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은 대통령의 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다수의 그런 힘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 자체에서도 보십시오. 우리 낭굴서에 대한 땅굴 진실, 민간 탐사자의 땅굴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공개적인 언론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뭐 SN 자체 일부 껴있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작은 그런 여론이나 불씨밖에 없는데 이 불씨를 좀 더 키운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해 장벽을 가감하게 뛰어넘고 어떻게 생각하면 청와대에서 국민들을 상대해서 나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땅굴 찾겠다는 공개적인 대국민 담화를 저는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질문 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땅굴 세대거든요. 안보 세대거든요. 아버지가 땅굴을 찾았던 그걸 직접 눈으로 지켜본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우리 낭굴사와 또 우리 민간단체가 말하는 땅굴의 실체를 저는 마음속에 저는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폐하는 세력과 또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 세력 간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여론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각처에서 흩어져서 땅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많은 민간 단체들이 힘들지만 맡겨진 사역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면 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 것처럼 진리라는 이 땅굴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을 국민들 마음을 깨우치는 그날이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이러한 그 땅굴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낭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선대로부터 해오신 분들의 그 연수까지 합하면 수십 년이 되지 않습니까? 한 30년 가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근자에 또 참여하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의 그 단체도 있지만은, 네네. 어쨌든 길게나 짧게나 이런 일에 관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네네. 상황들이 있겠지만, 네네. 무엇보다도 어떤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민간 단체의 규모가 네네. 큰 규모가 아닌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낭굴사의 그 마지막 작업 나이는 절개 작업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시면 땅을 판단 그 자체부터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이 여기와 관련된 뭐 땅 주인과의 관련된 또 작업 장비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은 뭐 지금까지 우리 낭굴사 회원들이 또 이 땅굴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책임자들이 뭐 거의 자신의 어떤 그 재산을 내놓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관여하고 있는 우리 낭굴사 요원들은 거의 뭐 생활에 최악의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 작업이 추진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자발적인 그런 도움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이 한번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비라는 것은 뭐 억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위에서 탐사, 뭐 물리 탐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낭굴사의 마지막 장단점은 바로 절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절개 작업이 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저 역시도 낭굴사 대표로서 2015년이 낭굴사 역사의 30년에서 최고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5년은 낭굴사뿐 아니라 모든 민간 단체다들이 마지막 작업 환경의 시한이 저는 2015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지에서 지금 뭐 인천 쪽이나 뭐 양평 쪽이나 남양주 쪽이나 각 지역에서 지금 추진 중인 그런 민간 단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애국 시민들이 2014년 12월 5일 국방부가 땅굴 없다는 대국민 안보 사기극의 그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움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바로 남침 땅굴의 진실을 규명해서 김정은의 마지막 비밀 무기는 핵무기가 아닙니다. 방사포도 아닙니다. 잠수정도 아닙니다. 공기부양정도 아닙니다. 남침 땅굴입니다. 이 남침 땅굴의 진실을 규명해서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사하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양주 땅굴 현장에서 남굴사 대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에게 또 그동안 이 양주 현장을 지원해 주신 다수의 애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말 이 현장에서 이제 마지막 진실 규명과 또 양주 지역에서 다시 한 번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과 도움을 좀 주었으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철원에서 제2 땅굴을 찾는 계가를 올리고 또 1978년 10월 17일 경기도 문산에서 제3 땅굴을 찾는 계가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땅굴 찾기 민간군 TF의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굴착을 10년 만에 소위 그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양구의 제4 땅굴을 찾은 거예요. 물론 1990년은 노태우 정권이지만 실질적인 그 땅굴을 찾을 수 있었던 시스템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1974년 10월 26일 민간군 TF의 그 프로그램에서 결국 찾은 땅굴입니다. 그러면 왜 땅굴 폭탄 돌리겠느냐? 그 미굴에 대한 폭탄 돌리기 네네. 그런 그 내용의 글을 쓰신 적이 있던데 맞습니다. 제가 네네. 한번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그 국민들한테 한번 소상히 네네.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인터뷰를 요청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땅굴 폭탄 돌리기란 것은 그 김일성이가 1968년 1월달 당 군사위원회에서 그 땅굴 하나는 핵폭탄 10개보다도 더 위력적이다. 그 강조를 하고 땅굴 굴착을 김일성 그 특별 그런 계시를 내렸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굴 폭탄 돌리기란 것은 그 박정희 정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북한의 땅굴의 그 위력을 알고 그 땅굴을 찾기 위해서 그 1974년 10월 26일에 그 민간군 TF, 소위 말해서 민간 전문가들도 군 전문가들도 그러한 학계 그런 전문가들도 26인 체제를 만들어서 땅굴 찾기를 선언했습니다. 소위 이제 민간군 TF의 시발점이 되었죠. 네, 그 결과 그 1974년 11월 15일 그 고랑포에서 제1땅굴을 찾는 계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75년 3월 19일 강원도
오늘 2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래간만에 제가 양주에 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글을 보니까 네네. 우리 김철 대표님께서 땅 민간군 TF의 이 시스템 자체가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그리고 이 전두환 이 정권이 실질적으로 땅굴을 찾기 위한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가동을 하지 않았고 이 자체를 노태우 정권에게 그냥 넘겼습니다. 또 노태우 정권 자체도 땅굴에 대한 이 민간군 TF 체제 이걸 전면 가동을 하지 않고 이 땅굴 문제를 김영삼 정권에 또 물려줬죠. 또 김영삼 정권 자체도 마찬가지였고 또 김대중 정권에게 물려주고 또 김대중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게 물려주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 민간 탐사자들이 가장 많은 땅굴을 찾았던 그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는 뭐 그 유명한 연천 땅굴